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아일성 GB 채널의 한국어 뉴스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4월 22일에 전홍하 부총리는 2045년은 비전으로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 인적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전위동 베트남 계획투자부 차관은 세계 반도체 칩 시장은 지난 20년 연속 연평균 약 14%의 성장률이 보이며 2030년에는 조 달러의 매출은 올린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2030년까지 세계는 모든 칩 설계, 제조, 조립, 포장, 테스트 단계에 약 100만 명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대형 반도체 기업들은 베트남은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젊고 유능한 인력을 활용하여 공급 사슬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계획투자부는 2030년까지 베트남이 반도체 칩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약 15,000명의 디자인 엔지니어, 35,000명의 엔지니어가 필요한 것으로 조정됩니다. 동시에 베트남은 15만 4천 개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하여 GDP의 360조 동을 기부한 것입니다. 기회를 마친 후 전홍하 부총리는 기획투자부가 무처 지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계속하고 프로젝트 조안은 진행하면서 완성하다라는 것은 제안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칩 산업 반전, 고품질 인적 자원 훈련, 국가 과학 및 기술 핵심 제품 등에서 목표, 과제 및 솔루션과 민작하는 것은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각 목표와 임무에 대한 구현 자원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에 대해 부총리는 마이크로칩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는 전환 교육 프로그램과 심층 훈련 프로그램은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교수진, 프로그램 구성, 교재, 교수법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른관현 병력위원회 대표단은 tây ninh 성 châu thanh 현제5보병 사단에서 훈련 중인 신입대 군인을 방문했습니다. 대표단은 대표하여 른관현의 부사령관 참모총장 군지휘부인 cao văn dung 종령은 제5사단 사령부가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군인들이 빠르게 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데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건강을 기원하며 신입대 군사들에게 안심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준비가 되어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신입대 군사들이 부대의 규정은 엄격하게 공부하고 훈련하고 항상 주어진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도록 동원말은 전했습니다. 이 기회에 현병력위원회는 무대 등과 신입대 군사들에게 선물은 주었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4월 22일 오전 10시에 금 입찰은 실시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충분한 수의 회원이 입찰에 등록하고 규정에 따라 모든 금은 송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4월 23일 오전에 금 입찰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4월 19일 오후부터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전자정보 사이트에 금괴 판매 입찰은 널리 알리고 금괴 입찰에 참여한 가격이 있는 15개 금융기관과 기업에 직접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수의 회원이 입찰에 등록하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모든 금은 안 송금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 입찰 공고를 취소했습니다. 금괴는 장에 판매하는 입찰 솔루션은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하루인
2024년 4월 23일 오전 10시에 금괴 입찰은 실시한 예정이며 월요일 즉시 입찰 및 예치 신청은 한 수 있는 자격은 갖춘 기업과 신용기관에 널리 통보했습니다. 금괴 입찰 연기 발표 후 국내 금값이 갑자기 반등했습니다. 특히 4월 22일 오전 11시까지 SJC의 금괴 가격은 오전 거래보다 일량마다 60만 동 증가한 1,340만 동으로 성장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4월 22일에 서울과 워싱턴이 주한미군 유치비 문담금은 주체로 이번 주 화의에서 인자 협상은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하와이에서 열리는 협상이 이태우 한국협상단장과 린다 스펙트 미국 측 대표가 주최한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단초 서울과 워싱턴이 28,5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주한미군의 주둔 유치비 중 서울의 재정적 의무를 견정하는 협상은 주재하기 위해 이 두 외교관은 임명한 이후 첫 만남이 된 것입니다. 이 같은 합의문에 강경한 입장 표명은 가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국이 협상 조기 개시를 만장일치로 추진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특별 조치 협상은 둘러싼 협상은 정치권이 주한민군의 미용 문담문은 대폭 늘린 것은 요구하여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서울의 기여도를 5배 이상 늘려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는 4월 23일에 북한 노동신문 보도를 인용하여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여러 개의 조대형 방사포로 핵 반격 가상 전술 훈련은 처음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훈련은 국가 핵무기 관리 시스템에서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보는 북한이 남한 동해에 떨어지기 전에 약 300km 떨어진 평양 지역에서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반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어제의 반사는 북한이 전략순항 미사일에 대한 조대형 탄도의 힘 시험과 황해에서 새로운 대공 미사일 시험 반사를 한 지 문과 3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동아이성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의 방송 채널에 한국어 뉴스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